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3회째를 맞는 K브랜드 엑스포를 찾아주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과 그리고 미국 내에 계시는 리테일러분들 그리고 이 이벤트를 위해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는 많은 호스트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날 저희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so much for attending our event tonight. It's the third time of our expo with the K brand. We have a lot of the retailers in the United States, also the exporter from Korea. We are welcoming all of you for our events. Also today, we have a guest speaker from Korea who are involved in cosmetic industrial. Also, he has a lot of experience in Korea and United States. I would like to invite him for the good and nice, beautiful word for us. 자,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는 저희 smart-bizexpo.com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녹화 영상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참가해서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이 세미나를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행사를 진행해 주실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K뷰티와 한국 화장품 산업 동향을 설명해 주실 정호석 G6 글로벌 대표님과 이 행사를 주최하신 G6 글로벌의 스탠리 서 대표님께서 함께 나오셔서 모더레이터로 도와주시겠습니다. 자, 스탠리 서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들 주말이고 바쁘신 가운데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이 행사를 빛나게 해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오늘 연사로 발표하실 내용인 K뷰티와 한국 화장품 산업 동향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정호석 대표께서 오늘 설명을 좀 해주시고 간단하게 우리 정 대표님의 양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호석 대표께서는 현재 인포베이스의 대표로 계시고 현재 또 기술사업화 이 전문 기업으로서 인포베이스는 한국과학기술정보지식연구원으로도 계시고 또 천연물 지식연구의 총무로도 계십니다. 오늘 진행하실 이 내용들은 최근 우리가 붐을 이루고 있는 K뷰티를 정말로 이제 기술적으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정말로 좋은 정보와 또 가이드를 해두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정 대표님 인사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포베이스 한국 인포베이스의 정호석 대표입니다. 그리고 미국 법인 G6 글로벌의 CTO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K뷰티와 한국 화장품 산업 동향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 발표할 내용은 K뷰티 의의와 그다음에 K뷰티 정책 동향, 그다음에 한국 화장품 산업 동향, 그리고 글로벌 시장 동향, 그리고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사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이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친분 있는 기업이 실질적인 사례가 되겠는데요. 국내에 이제 천연 추출물 화장품 전문 기업하고 미국의 이제 마케팅, 소위 말하는 이제 공장 없는 마케팅 전문 화장품 기업하고의 협업에 의해서 미국 시장을 타깃으로 한 어떤 화장품 상품을 기획을 하고 판매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히트 상품으로 이제 판매되고 있고 75ml 제품이 약 $32에 판매되고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한국 내에서 이 제품이 역수입해서 구매대행 업체 때문에 역수입돼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제가 블로그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블로그 사항에서 이제 어떤 분이 언급한 내용을 잠깐 캡처를 좀 해왔는데요. 직접 미국에서 사오는 게 아니면 직구할 때 비용이 비싸서 재구매 의사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미국에 간다거나 한국에서 판매한다면 무조건
재구매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한 7, 8년 정도 알고 지낸 기업인데, 유기농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이제 천연 추출물을 기반으로 해서, 특히 발효 추출물을 기반으로 해서 전문적인 그 추출물을 기반으로 해서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K-뷰티라는 거는 그 2000년대 후반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이제 K-팝과 K-드라마가 인기가 있으면서 이런 용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K-팝과 K-드라마와 K-뷰티 어떤 상관관계를 이제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던 2012년도에 그 사이의 강남 스타일을 비롯해 그때 K-팝이 이제 그 트렌드에서 정점을 찍고 나서 그 이후에 2014년 기준에서 별그대의 정점을 한번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그 이후에 K-뷰티가 정점을 찍은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이라는 거는 크게 이제 무형 기술과 이제 유형 기술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무형적인 관점에서는 아이디어 기반의 어떤 브랜드 컨셉이 수비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에 대해서 브랜드와 제품의 어떤 이미지와 컨셉 구축이 중요한 어떤 마켓 믹스에서는 프로모션이 굉장히 중요한 그 상품 중에 하나인데, 이미 이 K-뷰티라는 거는 K-드라마나 K-팝을 통해서 프로모션이 이미 어느 정도 된 상태, 역으로 이런 K-드라마나 K-팝을 통해서 한국 연예인들, 셀럽들이 사용하는 어떤 화장품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역으로 한국 화장품을 찾게 되는 그런 형태의 발전된 형태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프로덕트가 이제 나오게 되고, 이 프로덕트 요청에 의해서, 수입 요청에 의해서 이제 천연 원료라든가 제형 기술, 소비자 니즈 기반 상품화 능력, 브랜드 컨셉으로 발전한 형태가 됐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산업들이 사실 경제 활동이 좋지는 않았지만은, K-뷰티 화장품 수출이 8조로서 2019년 대비 약 10% 이상, 성장한 걸로 이제 최근에 기사화됐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내는 업계 종사자 의견에 의하면은, 특히 색조 화장품보다는 이제 기초 화장품 업체들이 수출이 많이 된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K-뷰티를 이제 세대별로 구분을 해보면은 2000년까지 1세대로서 이제 형성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부터 2010년까지 K-뷰티 2세로서 주름 개선이라든가 미백 연구 진행이 됐고, 천연밀 환부 화장품들이 출시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지금은 이제 2010년 이후 K-뷰티 3세대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정부 정책도 1986년 수입 자유화 정책부터 해서 최근에 특히 이제 전 세계 최초로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또 도입을 한 바 있고, 그 관련된 정부 정책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 중에 이제 2021년도 가장 최근에 올 1월 달에 발표된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속 가능한 K-뷰티 혁신 기술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K-뷰티 산업 생태계를 조성을 하겠다. 그 다음에 스마트 규제를 통한 산업 활성화를 하겠다. 그 다음에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서 K-뷰티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요 수출 국가별 피부 유전체 데이터 기반 마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유전체라든가 제형 원료에 관련 어떤 기초 연구 관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는 관점인데요. 특히 이제 제가 올해 같은 경우도 정부 지원 사업으로 조사 분석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피부 미생물입니다. 특히 이제 이 피부 미생물에 관해서 이제 조사 분석을 하다 보니까, 특히 올해 지금 이슈가 많은 대기업이라든가 이종업계 또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 피부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는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이 노출이 됐는데요. 참고로 이제 피부 미생물이라는 거는 우리 피부에 가지고 있는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을 대해서 통계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 피부의 상태를 측정을 하겠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제가 조사 분석해줬던 업체의 회사에서 이제 가장 하나 사례를 보면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일수록 락토바실러스라는 균이 우리 피부에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로 갈수록 이 락토바실러스 균이
상당히 적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피부 미생물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도 좀 이슈화 될 거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게 반영이 될 거냐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지만은 한국 시장에서는 이런 이슈를 갖고 지금 개발을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한국 화장품 산업을 살펴보면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0.9% 성장이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2020년 최근 6년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이제 수출 순위가 이제 세계 4위로 성장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 수를 보면은 2020년에 약 4천여 개, 그 다음에 책임 판매업체가 약 2만여 개인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 이제 잘 알다시피 동종업계 계신 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책임 판매업체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바이오라든가 그 다음에 화학, 공업화학이라든가 화공 이쪽 분야 전공자를 최소 1명 이상 채용하는 걸 전제로 해서 책임 판매업을 등록하는 걸로 돼 있는데도 상당히 좀 많은 업체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약 27.3%, 약 30.3% 증가 추세를 가지고 있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어떤 소규모 업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이제 매출액이 50억 미만 기업이 97.4%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현황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그 수출이나 시장 규모는 이제 세계적 수준이지만은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 중에 국내 기업은 4개에 불과하다는 그런 좀 모순된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장품 산업이 이제 국내에서는 어떤 일자리 창출에는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고, 특히 2020년 3분기에 제조업체 전체적으로 일자리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은 화장품은 약 1.7% 성장한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그 화장품 산업이 그 국내의 GDP 제조업이나 명목상 GDP 증가율보다도 상당히 높은 생산액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앞서 설명드렸듯이 2019년 국내 화장품 기업 364개 기업 경영 실적을 분석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적자 전환이 증가했다든가 이익이 감소했다는 그런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타겟 중심의 어떤 상품 기획으로서 맨 처음 사례로 예를 들었지만은 그 소비자 중심 상품 기획을 이제 대부분 좀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이제 화장품 하면은 이제 주로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피부 미백, 주름 개선, 보습, 자외선 차단, 기타 이런 기능 중심이 돼서, 그래서 이제 어떤 기능성 물질들을 활용할 거냐, 그래서 그에 관련된 어떤 천연물을 활용할 거냐는 관점에서 이제 소비자 상품 기획을 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이런 어떤 천연 물질이 역으로 화장품 이외에 어떤 식품이라든가 제약, 기타 공업원료도 활용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고, 실제로 화장품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천연물 이외에도 실질적인 어떤 시장은 더 넓게 확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서울대 이상국 교수팀이 이제 농촌진흥청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제 조사한 바인데요. 항염 효능 식물이 약 38종으로 지금 현재 공개가 됐고 이제 노출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학명이라든가 어떤 부위, 그 다음에 식물명이 뭔지를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그 항염 효능 식물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발효기반의 어떤 천연물 추출 기술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발효 기반의 천연물 추출은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이 또 발효 기술에 또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락토바실러스를 이용한 어떤 발효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발효를 통해서 어떤 천연물을 추출했을 경우 기존 물질에 대비해서 어떤 항산화라든가 인지 능력 개선 등 관련 효능이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논문들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 항염 소재 기술 개발 동향을 이제 제가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통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항염 관련된 열을 봤을 때 부가 기능으로서 항산화 기능, 미백, 항균, 주름 개선 기능을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추출 방법 관점에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화장품 하면은 열수 추출법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용매 추출이라든가 분해, 특히 이제 발효 쪽으로 많이
좀 뭐랄까 좀 더 퀄리티가 품질이 좀 더 높은 물질을 추출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시장 동향 관점에서 이거는 이제 그 KBT 혁신 종합전략 관계부처 합동 그 보고서에 의해서 인용한 건데요. 2020년 이후에 뉴 파라다임으로서 어떤 개인 맞춤이라든가 감성 화장품, 류로 코스메틱스로 이제 발전한다고 이제 뉴 파라다임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노 소재의 대등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기도 이제 정부 발표 자료지만 물음표를 했는데,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노 소재가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특히 이제 합성제 같은 경우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실제로 천연 추출물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천연 추출물에 의한 발효가 나노 소재가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기술사파 관점에서 컨설팅 해준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저는 많이 좀 개인적으로 또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이런 어떤 그 천연 추출물, 발효에 의한 천연 추출물을 기반으로 해서 감성적이고 감각적이고, 특히 이제 요새 뭐 공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기능에 그리고 새로운 소재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하는 관점에서의 좀 트렌드에 따라서 좀 기술 개발 방향도 정해야 할 거 아니냐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권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시장 동향 관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슈로 생각하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밑에 그 안전성 강화 측면에서 화학물질 규제 제도 등 화장품 완제품 및 소재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사실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생물자원 기반 소재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나고야 의장성 생물 다양성 협약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꽃이라든가 그런 걸 재배해서 팔 때 종자에 대해서 로열티를 지급하는 형태가 되겠는데, 똑같습니다. 화장품도 어떤 생물 자원을 기반의 소재가 개발이 되면은 그런 로열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내 화장품 기업들도 국내 생물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소재 개발할 거냐는 관점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잘 알다시피 이제 동물 실험 금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천연 유기농 인증 제도가 인증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관여했던 어떤 유럽의 어떤 국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천연 유기농 제품이 좀 잘 판매가 될지 알고 어떤 회사에서 이제 그 회사의 어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사를 방문했는데, 사실 그 국가에서는 뭐 천연 유기농 화장품에 대해서 사실은 뭐 수요가 별로, 그러니까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없는 형태가 거의 없는 형태로 그런 국가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천연 유기농 제도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고가의 어떤 하이엔드 프로덕트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제품을 상품화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떤 브랜드 가치와의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라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다른 주제에서, 다른 세미나에서도 다 설명했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미국 화장품 시장을 동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생활 소비재가 탄소 라벨 활용을 증가하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두 번째 있는 ESG 경영에 지속 가능하면서 기발하고 독창기호 화장품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 화장품 패키지도 라벨링을 뭐 예를 들어서 국내에 생수 같은 경우도 라벨을 없앤다든가 대규모, 그 다음에 뭐 재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화장품 패키지도 뭐 탄소 라벨 관점에서 재활용 패키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관점의 어떤 트렌드가 지금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직접 판매, 뭐 미국은 뭐 아마존, 이베이라는 뭐 세계적인 어떤 이커머스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소비자 직접 판매 트렌드로 대부분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 특히 뭐 밑에 대량 구매자 MZ 세대라는 부분, 세대 여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MZ 세대의 특성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활용한다는 보다는 이커머스를 통해서 블로그에 또는 SNS에 어떤 그런 홍보 수단을 활용해서 남들이 어떤 의미를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 상품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분석을 하고 나서 어떤 직접 판매하는 형태의 그런
익숙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굉장히 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내추럴 화장품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화장품 시장 장애에 나선 이종업계라 해서 뭐 제약이라든가 식품, 패션, 럭셔리 업계 등에서 뭐 상당히 그 화장품 시장에 관심을 갖고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많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미래에 시장 가치가 크다는 걸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그 화장품 시장이 앞으로도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또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으로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헬스케어 업체라든가 가전 등이 홈 뷰티 디바이스로 역으로 이제 화장품 기업 같은 경우는 역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 이종 사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뭐 아마 여성분들은 또 다 잘 알고 계신 OPI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매니큐어 전문 회사입니다. 사실 이 회사는 1981년도 설립됐는데 사실 이 회사는 원래 치과 재료를 추구했던 전문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치과 재료를 광택 매니큐어나 인체 무해 제품으로 확대 발전시킨 회사로서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매출은 좀 많이 줄고 있지만은 상당히 어떤 브랜드 가치가 인정되는 회사 제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의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중 업종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관점에서 상당히 어떤 중요한 사례가 되고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기 어떤 서브 브랜드라고 할까요? 제품마다 어떤 독특한 상품명을 가지고 그 브랜드 마케팅을 했다는 겁니다. 뭐 밑에 이제 수지가 해변에서 초밥을 파네 뭐 이런 식의 빨간 색상을 그냥 어떤 그 색상명을 그냥 단순하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독특한 그 제품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서브 브랜드 네임을 활용했다는 그런 독특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진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 화장품 업체들이 그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회사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절대적인 어떤 지배적 시장 위치는 아닐 거고 그 다음에 다양한 시장 위치도 아닐 거고 뭐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유일한 시장 위치도 아닐 거고 공격 대비적 위치냐 약한 시장 위치냐 생존 불륜의 위치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시장에서 위치를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럼 중장기적으로 그럼 우리가 OEM 전문 기업으로 갈 거냐, ODM 전문 기업으로 갈 거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어떤 독자 브랜드 전략으로 갈 거냐는 관점에서 한번 중장기 전략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천연물질 기반으로서 이제 기술 사업화를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상품 기획, 기술 기획, 기술 개발, 기술 사업화, 마케팅 관점에서 상품 기획 관점, 기술 개발 관점, 특허 관점, 시장 관점에서 이런 경영 활동에서 좀 더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그 전 세계적인 관점에 봤을 때 특히 이제 오른쪽 하단에 제가 강조를 했는 홍보 전략, SNS 홍보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고 사실 제가 이제 다른 사업 목적으로 이제 국내 기업에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한 그 해외 경쟁사들을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은 홈페이지하고 SNS 홍보를 위한 사이트 링크 서비스가 최소 3개 내지 한 5개 정도가 서비스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국내 한국 기업들은 사실 이 SNS 홍보 전략이 상당히 좀 취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 강화할 필요가 있고 사실 이 SNS라는 거는 수시로 리얼타임으로 하는 부분이라 사실 좀 어떤 전문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지속적인 어떤 독자 브랜드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홍보 전략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글로벌 마케팅을 한번 우리 한국 중소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재정비를 통해서 마케팅 업무를 어떻게 할 거냐, 국가별로 어떻게 할 거냐. 앞서 설명드렸듯이 국가별로 어떤 가격 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장에서 선호하는 정책, 이런 부분이 다 틀리고, 그 다음에 뭐, 미국처럼 어떤 기능성 같은 경우는, 일부 약품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기획된 화장품이 전 국가에 똑같이 동일하게, 마케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상당히 그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오프라인 마케팅도 사실은 좀 필요하긴 한데, 사실은 뭐 이 부분은 이렇게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MZ 세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단지 이제 바이어들 관점에서는 조금 바이어 찾기 관점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해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앞서 이제 뭐 국가에서도 지원 정책을 강화해 주겠다고 했지만은 많은 정부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온라인 수출 지원 사업, 뭐 수출 바우처 사업, 지자체 지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활용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시 마케팅도 좀 더 전략적인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뭐 국내 뭐 그 자료를 찾아보면은 전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마케팅 그 전시 마케팅을 하기 전 사전부터 사후 관리까지,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마케팅을 전시회를 가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어떤 마케팅 매뉴얼도 좀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이제 온라인 마케팅 실행 방안이 되겠는데요. 앞서 이제 강조했던 온라인 마케팅에는 여러 가지 이제 수단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 중에 하나가 EMP 마케팅이죠. 이마켓플레이스라는 걸 통해서 이미 국내에 여러 가지 그 등록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이미 있습니다. 영어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시 운영 제도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뭐 돈을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이제 강조했던 SNS 마케팅을 운영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지속적인 어떤 홍보 마케팅을, SNS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특히 이제 어떤 특정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루언스 홍보가 상당히 또 중요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회성 인플루언스를 활용할 경우 사실은 금액이 뭐 몇백만부터, 물론 이제 상당히 유명한 셀럽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뭐 몇천만 원씩 갈 수도 있겠지만은 소규모 금액으로 또 할 수 있는 인플루언스 홍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SNS 마케팅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과 측정이 사실 중소기업에서 뭐 굳이 뭐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드시 어떤 그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 피드백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특히 SNS 같은 경우는 리얼타임으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기별로 어떤 그 피드백들이 왔는가라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성과 측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국내 화장품 산업에 대한 그 KBT 의의와 화장품 산업동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미국이라는 시장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장 중에 하나인데, 그런 관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홍보 OEM으로 갈 거냐, ODM으로 갈 거냐, 아니면 독자 브랜드로 갈 거냐 하는 부분에서, 사실 뭐 독자 브랜드 가려면 상당한 많은 시간과 또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부분이고, 또 현지 사무소를 운영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점에서 좀 더 좀 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검토를 하고, 그에 따라서 실행 계획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발표하자는 주제에 대해서는 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지금 소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여기 우리 정 대표께서 거론하신 많은 내용들 페이지 하나하나가 커다란 과제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지금 오늘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길 원하거나 또 좀 더 깊은 어드바이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달라스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또 요청을 하시면 아마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지금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비슷한 질문 같아요. 네. 아프리카에서 보여준 한국 내 개발 제조하고 미국 회사의 마케팅 전문 회사를 통한 시장 진입이 매우 중요하고 정말 모든 중소기업체들이 다들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협조를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본인들이 기업체, 중소기업체들이 알고 있는 현지 마케팅 회사들을 만약에 찾았다면은 그거를 우리가 과연 어떤 식으로 검증할 수 있는지, 그런 사례들이 있거나 또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면 어드바이스를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 미국 화장품 전문 기업인데 사실 한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 국내 기업하고는 좀 시간을 갖고 협업이 됐다는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이제 국내에 제가 샘플을 받아서 국내 이제 제 지인들한테도 이제 한번 배포를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상당히 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의 전문 기업을 어떻게 찾을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오늘 이 같은 달라스 엑스포 이런 행사를 통해서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마켓플레이스 같은 걸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의 시장에서 어떤 노출 문제인데요. 내 화장품이 좋다는 거. 아까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드렸지만 소비자 직접 판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내 회사 제품이 좋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노출을 어떻게 많이 할 거냐는 부분 관점에서 그러면 미국 기업에서 아마 이 회사가 좀 괜찮은 상품 기획력을 가지고 있네. 아니, 어떤 좋은 소재를 가지고 있네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협업 요청이 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이 미국 화장품 전문 기업을 어떻게 찾을 거냐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본인이 노력을 해야지 누가 노력해 주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의 국가에서 지원해 준 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의 어떤 SNS 홍보라든가 최소한의 어떤 마케팅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든가 이베이의 어떤 직접 판매를 소규모지만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루트라도 조금 구축을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현재 청취하고 계신 많은 분들, 특히 중소기업체 혹은 또 이커머스 전문 회사들이 굉장히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내용을 이게 소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페이지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지 않은 페이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다른 질문이 없으면은 다시 달라스 상공회의소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달라스 상공회의소 어떻게 지금 가능하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여하신 우리 정 대표님, 그리고 또 청취하신 많은 지금 줌으로 들어와 계시는 많은 분들 다들 감사드리고 이것으로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